1545년 3월 8일, 양력으로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의 서울 중구 회현동 마른내길, 마른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려서 외갓집인 이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여기에서 32세에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고 성장하시고 결혼하시고 그렇게 한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충무공은 9분이 계셨습니다. 이 9분의 충무공은 예를 들면 남이 장군도 충무공이셨고 정충신 장군도 충무공이셨습니다. 이 9번의 충무공 중에 4분이 임진왜란을 치르시고 그 중에 2분이 자기가 지휘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그 한 분이 충무공 김시민 장군, 또 한 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이 충무공께서는 이순신 장군이 되시기 전에 22세까지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글로서는 나라를 구하기 어렵다, 내가 무장이 돼야 되겠다 하셔서 무인 공부를 하시고 과거를 보시는데 28세 때 별과 시험을 보시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지죠. 근데도 의연하게 일어나서 버드나무를 꺾어서 다시 끝까지 말을 타고 시험을 보셨습니다. 4월 13일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치밀한 준비 끝에 물밀듯이 부산포를 통해서 조선을 침입합니다. 이때 옥포대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13회, 또 뭐 학자에 따라서는 더 많지만 전투를 모두 승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못했거나 졌거나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일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승첩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의 행주상성 전투와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와 함께 큰 3대 승리로 기록이 됩니다. 여하튼 이순신 장군께서는 한산도 해전 1592년 7월 8일 거기서 왁기작가 야스히로를 아주 거의 전멸시키죠. 이 왁기작가라는 장군은 이순신하고 3번을 만나서 3번 다 패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히데요시의 7번 창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이런 명장이 이름 없는 조선의 이순신에게 3번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1597년 이순신이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일본이 처음에는 조선 수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선조와 조정과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가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1597년 이순신 장군은 한 달간 옥고를 치르시게 되고 그때 대신인 그 신구차 대신들이 정탁이라든지 또 유성룡 대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살려내죠. 그래서 살려내시고 나오시면서 아산을 지나시면서 여수에 계신 구심노모가 오셔서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구심노모가 그 바다에서 또 배가 3일간 표류하면서 태안 앞바다에서 너무 지쳐서 만나시기 하루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53세의 장수 출신으로 그 효심이 너무 지극하셨기 때문에 마당에 가서 뒹굴고 울고 그랬다고 난중일기에 쓰고 계십니다. 백의종군을 하다가 마침 칠천량에서 원균이 조선수군과 함께 모두 괴멸당합니다. 이때 방법이 없으니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출발합니다. 그때가 밤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인데 그런데 그때 출발하지 않으면 묘하게 하늘의 인연인지
이순신 장군이 지나가신 다음 날 왜군이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부딪혔다면, 만났다면 조선 최고의 수군 장군이 포로가 되는 그런 무참한 결과가 일어날 텐데, 즉시 출발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금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마음에서 명량대첩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척의 배를 인수받아서 그 전에 있던 한 척을 수리해서 지금 명량대첩을 맞이하게 되죠. 1597년 9월 7일 그 전날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사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려면 반드시 살 것이다.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학전고투 끝에 명량대첩을 정말 세계에서 기적적인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국하고는 그것을 남의 군과 연결해서 명량대첩제를 처음 다시 시작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서로 왜군은 왜군대로 남으로 도피하고, 이순신 장군은 무기가 다 떨어져서 지금 경렬비도 쪽으로 후퇴를 하시다가 한 20일쯤 뒤에 다시 목포 고화도로 내려오셔서 진을 꾸리시는데, 그때 막내 아들 면이 어머니를 지키시다가 여기서 21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 특공대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순신 장군은 사령관이니까 울 수가 없어서 3일 뒤에 저 동네 끝집을 빌려놓고 밤새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난중일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소식을 들은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 장수들이 전부 철수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부산포와 낙동강 근처에 있는 왜군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회전을 획책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남해대교 밑에 노량해전입니다. 그 노량해전은 1958년 11월 18일 자정에 이순신 장군이 순천에서 나오면서 소락하게 물을 떠놓고 배전에서 천재를 지내면서 제가 이 원수를 갚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출전을 하시고 19일 02시에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쭉 밀고 땡기고 하는 전투 중에 오전 10시경에 관음포 앞바다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적탄을 맞고. 근데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께서 갑주를 벗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적군의 기록에 보면 누군지 모를 나이 들은 장수가 북을 치면서 우리 쪽으로, 즉 왜군 쪽으로 막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급히 선중해서 저격수들을 모아서 10명의 저격수가 저 사람이 혹시 장수일 수도 있고 이순신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 쏘고 보자, 이러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맞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군대를 소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또는 은봉 안방준 씨의 기록대로, 의병장이죠. 안방준 씨는 당시에 살아있었던 의병장인데, 그 현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나는 도를 다하기 위하여 총을 맞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효자이며 충신이며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명의 이순신 장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 명의 이순신과 같은 국민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이 자라나신 이 터에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